요즘 유튜브에서 김종국과 그렉이라는 외국 유튜버 사이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논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 이번 영상은 그렉이 과연 뭘 근거로 김종국을 저격한 거고 김종국은 뭐를 근거로 방어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HRT니 TRT니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게. 우선 사건을 요약하자면 그렉이라는 캐나다 보디빌더 유튜버가 김종국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돼. 40대 남성이 그런 근육량을 가진다는 것은 로이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로 말이야. 근데 운동 오래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스테로이드 의심을 받는 것만큼 명예스러운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김종국도 처음엔 기분 좋게 받아들였지. 근데 그렉이 점점 사실로 보여지게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을 들이밀다 보니 김종국도 해명을 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의 혈액 검사를 토대로 서로 공방전이 시작됐어. 그러다 소송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사건이 너무 대두되자 그렉이 김종국이 내추럴일 수도 있다 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액션을 취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렉의 말이 신빙성이 많이 실려있는 건 사실이야. 사람마다 근육량을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나이가 30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근육량은 줄어들게 돼 있어. 하물며 근육량을 결정지어주는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지. 내추럴 기준에서의 보디빌딩 전성기는 30대 초반이라고 해.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력과 근육량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제일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야. 이에 따라 외부적으로 호르몬이 주입되지 않는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지. 근데 김종국의 나이가 4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남성 호르몬 수치와 근육량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몸이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니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지. 김종국이 2년 전만 해도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가 9가 넘었고 지금도 8이 넘는 수치가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평균에 비해 많이 높은 수치야. 아무리 운동하고 자연식으로 남자에 좋다는 보양식을 다 챙겨 먹어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그렉이 이 수치에서 HRT나 TRT를 언급한 거야. 이게 뭐냐면 호르몬 리플레이스 테라피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리플레이스 테라피의 약자인데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입하여 혈중 호르몬 농도를 일정 수준 끌어올리는 치료법이야. 여기서 스테로이드와 호르몬 치료의 양갈래길이 나오는데 순전히 근육량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사람들이 비난하는 스테로이드라고 볼 수 있고 발기부전이나 탈모 등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입했다면 호르몬 치료라고 볼 수 있어. 그렉이 보기엔 김종국이 너무 높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나오니 목적이 어찌됐건 간에 김종국이 그 높은 테스토 수치는 약물 치료 또는 스테로이드라고 주장하는 거야. 전고 물질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테스토 수치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나니까. 하지만 예외라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 정말 극소수의 확률로 테스토 수치가 높은 경우도 있고 김종국 병원 의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준 전구 물질이 높은 경우도 있어. 더군다나 김종국의 경우에는 밀가루는 평소에 입에 대지도 않을 정도로 건강을 챙긴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 얼마나 남자에 좋다는 걸 잘 챙겨 먹었겠어. 이런 이유들로 생각한다면 확률은 정말 희박하겠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 그러나 그렉이 주장한 것처럼 예전에 사용하고 몸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건 검사할 방법이 없어. 호르몬 치료가 됐건 스테로이드가 됐건 정말 과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거든. 실제로 도핑 항목 중에서도 어떤 약은 1년, 어떤 약은 3년 지나면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도 존재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도핑 검사 기술보다 도핑을 피하는 기술이 먼저 발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 스테로이드 사용 유무는 단순히 저런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지.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가능성이 낮을 뿐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고 또 사람들이 김종국을 봤을 때는 헬스가 직업이 아닌 가수가 직업인 사람이기에 김종국의 운동이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적고 그저 취미로만 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렉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아. 하지만 이쪽 업을 가진 내가 보기엔 반대로 어지간한 종사자들보다 이 운동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방송에 잠깐 나온 모습만 봐도 얼마나 식단이나 생활에 신경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간혹 방송에 나오는 닭가슴살 갈아 마시는 건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그렉이 마지막에 주장한 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일리가 있어. 김종국이 유튜브에서 본인보다 잘 챙겨 먹고 열심히 하면 2배는 좋아진다는 말에 반박했지. 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몸을 만들도록 도와줬지만 그렉의 말처럼 분명히 타고난 부분은 존재하고 한계점도 존재해. 아무리 똑같은 운동을 가르치고 똑같은 훈련량에 식사량까지 맞춰도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 김종국처럼 되기 위해선 유전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도 높아야 하고 운동에 재능이 있으면서 건강도 끔찍이 생각해야 돼. 사실 누구나 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한 건 사실이지. 공부도 안 해본 놈이나 쉽다고 생각하듯이 김종국 유튜브를 보면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운동이 생각보다 공평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 그래서 방송을 보고 희망을 갖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건 좋지만 무작정 따라하고 본인의 몸에 실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어느 정도 참고하며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은 그렉과 김종국의 논란을 좀 정리해봤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결국 본인이 운동도 식단도 안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고 다음에도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좀 더 쉽게 풀어주도록 할게.